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원전이나 실증 강의보다는 일목균형표 저자인 일묵산이, 이건 이제 필명이고요. 본명은 호소다 고이치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어쨌든 이 책의 저자고 하니까 존칭을 쓰겠습니다. 일묵산이 이분 생애하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제가 공부하던 과정 조금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균형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접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산인 생애라고 제가 게시판에 이미 올려놨는데요. 일목균형표 원전을 이렇게 보면 책 출판은 이제 1969년부터 81년까지 전체 7권이 나왔다고 했는데, 보통 이 책을 보면은 왜 저자의 양력이나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그 일목균형표 책에는 그게 없어요, 아예. 그게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이제 책 내용을 보다 보면 원전 내용 중에서 정확히 분량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3분의 1이랄까, 한 4분의 1이랄까, 이 부분은 일목산 이분이 이제 시세를 설명하다가 그 차트를 이렇게 양 페이지로 놓고 설명을 하다가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이러면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평소 생각들이 있죠. 시세에 관해 관한 거라든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연세가 이제 7순이 넘은 분이다 보니까 이 후진들 후학들한테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본인만의 이런 어떤 생활관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조금 이야기. 그래서 개중에 보면 TV에 나오는 탤런트들 연예인의 열광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 대한 거라든지, 심지어 이분이 일찍 상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일본 가서 들었는데 결혼을 3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한 분 있고요. 딸이 2명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제사에 따님이 운전을 해서 오려고 하면 위험하니까 오지 마라 한다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프로필이 없는데 원전 전체를 읽다 보면 이제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1898년 제가 자료를 득하기로는 25일생입니다. 20생이고요. 1982년 11월 20일에 별세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맞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지하고 잠깐 볼까요? 자, 본명은 호소다 고이치고요. 되게 일본 이름에서 일자 붙고 이러면 이 첫 아들, 첫째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붙인다고 합니다. 이치로 야구 선수 있죠. 그런 사람들 다 장자입니다. 장자. 자, 일목산인이라고 하는 필명을 붙이기 전에는 상모태랑이라고 썼었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6.25 이후에 아마 이렇게 쓰기 시작했을 겁니다. 일목균형표, 이 산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약간 선임과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나 봅니다. 태어난 곳이 야마구치현인데요. 야마구치현인데, 이 산구, 요렇게 적습니다. 이 야마구치현이, 우리하고 이제 애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목균형표 공부할 때 원전을 보면서 이제 번역본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번역을 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전체 책 원전 4권을 가져와가지고 빨리 봐야 되고 정식으로 제대로 번역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조금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분들한테 나눠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시켜가지고, 거기는 정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번역이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저는 일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한자하고 이쪽은 잘 아니까 일본 사이트에 그 글들을 애매한 부분을 일일이 하나씩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전체 4권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뭐 일목산인이 뭐 원전 속에서 일본의 역사나 전쟁이나 뭐나 이런 걸 언급을 하면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야마구치 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많지만 이건 제가 주식 콘서트 TV 강의 영상에서 한 꼭지 정도 빼가지고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야마구치 현. 여기가 보시면 예, 우리나라에서 가깝죠. 요 밑에가 이제 구주, 큐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도레인이라 그럽니다. 건너서 온 사람들. 우리나라 특히나 이 남부 해안 쪽 이 지역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예, 우리 저기 연변이나 간도나 이런 쪽은 저 북쪽 지역 분들이 대체로 좀 많이 갔듯이 여기 많이 갔습니다. 뭐 여기야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요. 야, 야마구치현이고요. 저희 고향이요, 요 마산 창원 여기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직선거리라면 얼마 안 돼요. 부산에서 야마구치현 해안가까지가 직선거리가 이건 뭐 기억이 희미합니다만은 한 50여 킬로미터인가? 요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대마도까지가 그렇던가? 예, 하여튼 가까워요. 대마도까지가 55km인가 그런가 보다. 여기가 여러분, 예,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아시다시피 부산이 태종도 끝에서 보면, 태종대 끝에서 보면 이 대마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대마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부산의 이 도시의 이 야경 물 들어온 게 보이고요. 무슨 광안리 불꽃이요 하고 이러면 여기서 다 보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여기 태어난 지역 이름인데, 요쪽에 보면 하기현이니, 요 하관, 시모노세키 이럽니다. 예, 시모노세키. 여기가,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고향이 이쪽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어르신들, 예, 저희 뭐 선친께서 살아 계실 때, 선친도 일본에서 오래 계시다 오셔가지고, 예, 동네 분들 모이면 이 관부연락선, 부관연락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산과 하관,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연락선이 예, 일제시대에 정기적으로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시는 항공편은 없으니까 일본으로 가면은 막 거의 대부분 부산에서 예, 부관연락선, 일본 쪽에서는 관부연락선, 하관, 이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걸 타고 다녔고요. 이거 이야기까지 치면 또 길어지는데, 저희 고향 분들 중에는 이 배편 부산까지 가는 것도 사실 좀 멀거든요. 당시 교통으로는. 그리고 비용이 드니까 어떤 식으로 간 분들이 있느냐 하면, 저희 여기서 그 바다가 별로 없는 날, 예, 저희 동네에서 이 바닷가 쪽이니까 그냥 어선 있죠. 어선을 타고 이 대마도까지 간답니다. 대마도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대마도에서는 예, 여기까지 예, 가는 일본 배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밀항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무라 소용소 가면 이제 우리 측에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일본으로 온 분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죠. 그죠? 잡히면 오무라 소용소로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서해안을 통해 가지고 중국 쪽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막 과거나 지금이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하고 여기하고 고향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가까워요. 가까운데 이건 전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이제 애정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구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해안 지역을 아주 도륙을 할 때 주로 이런 데서 오고요. 그 다음에 예, 정한론의 발생지가 이쪽이고요. 이또 히로부미 이등방문이 이쪽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하기현 이쪽 출신들하고가 주축이 돼 가지고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이 이 동네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건 애정의 관계라고. 그리고 여기 가면 도요다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들 성씨들이 남아 있고요. 서로 뭐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뭐 일목산인이나 이로는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예, 그냥 뭐 언론인이었고 정권시장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저는 뭐 민족적 감정 같은 건 결부시키지는 않으려 하고요. 네, 이 부분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일목산인의 출생지가 야마구치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그 글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쪽이 일본의 4대 번이라고요. 옛날에 이제 일본은 막부 정치하면서 번 그러잖아요. 번주.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 쇼군이 나오고 막 정의대장군 쇼군이 나오고 다임묘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번주 중에 이거 장주라고요. 일본에서는 4대 아니요. 4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여기하고 서시마하고 이게 일본에서 가장 큰, 그래서 일본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도 이쪽에서 나오고, 예, 존황 토마크로고 막 여기가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일무산인 이분의 책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가 13세 성인식 하면서 시세 연구에 이제 뜻을 세웠다고 할 때 그 지역이 대체로 군벌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도 이제 모 지역이 그동안 우리나라 권력사에서 핵심적인 자리 요직을 차지한 경우가 있었죠, 그죠? 일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등 방문이 여기서 나오고 이 외에 여러 정치인들하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한농을 해가지고 그 명성황후 제해 사건도 이쪽에서 일으키고 하는 이유들이, 예, 뭐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는 방귀깨나 낀다는 인간들이 여기 많은 거죠. 그래서 군인도 서로 뭐 이끌어주고 이러니까, 예, 군불도 많이 나오고요. 이등 방문 뭐 그런 총리 대신도 이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목산인이 이쪽 동네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다들 어릴 때 애들이, 예, 이런 걸 꿈꾸는데 나는 시장의 뜻을 두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가 길어져서 일목 공부하던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뭐 이 부분에 별 관심 없는 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일목산인 생애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하관이 시모노세키고요. 예, 부관 연락선 있었다. 그리고 여기 하관인 여기가 있고요. 하하기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고요. 이제 야마구치시가 있고요. 야마구치현 도요다초에서 뭐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도요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요다라고 하는 성씨 자체가 한반도 도래 성씨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살에 불교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절에 가거나 귀의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본은 기독교가 굉장히 약하고 집에 뭐 모시고, 그리고 신사나 그냥 불교 쪽이 좀 강하죠. 예, 조동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야마구치형으로 고향으로 왔을 때 이쪽으로 보는 사이 이쪽으로 개종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실한 이제 불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젊어서는 절에 가가지고 뭐 수행도 좀 하고요. 그리고 예, 일목산인이라고 하는 필명 산인 속에 약간 선인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시세에 대해서 이제 언제 관심을 가졌느냐 보면 이분이 이제 13살 되대요. 일본은 13살에 성인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성인식. 그 점에 할머니의 친정, 이 야마구치현 안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선도거래 같대요. 선물은 아니고, 선물은 중간 청산이 되는데 선도거래는 청산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마 지역마다 누가 다니면서 요걸 좀 해먹었나 봐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투기적 거래에 들어갔다가 삽시간에 집안이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땅이 제가 물론이라고 했는데 막 밭은 빼고요. 예. 79정보 그러면 약 23만 7천 평 정도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크기죠, 그죠? 엄청난 크기입니다. 당시에 이런 땅만, 할머니 친정이 야마구치현에서 가장 큰 부자였대요. 무려 논만 23만 7천 평이라고 하니, 이걸 이제 일시에 이렇게 망하는 걸 보고 그 무렵에 그 동네 그 지역의 어린이들은 대개 장차 자라면 총리 대신이나,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이등방문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육군대장, 이런 사람들을 꾸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시세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뜻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보면 하루에 뭐 3시간 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일본 당시 기준으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와가 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왜 집에서 또 밤늦게까지 하느냐 하면서 못하게 말린 모양이죠.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부터 44세로 신문사 그만둘 때까지는 하루 3시간만 잤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본인이 쓴 글이니까 뭐 그렇게 뭐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는 못 살죠. 그런데 간혹 보면 주변에 굉장히 잠을 적게 자는데도 건강에 큰 이상 없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 드물게 있긴 해요. 저로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뭐 잠이 없다 보니까 신문사에도 아침에 새벽까지 출근해 가지고요,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계단에 앉아 있다가 문 열어주면 들어가고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일목산인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원전에 있는 것만 뽑아와도 내용이 굉장히 긴데 뭐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일목균luc을 만나는 과정, 일목균luc을 개발하는 과정, 30대까지 한번 조금 중요한 것만 한번 추려 볼게요. 20살 되던 해에, 일본은 이제 연호를 쓰잖아요. 대중, 소화, 뭐 헤이시에 이런 식으로 써가는데, 이제 오사카에서 징병검사 받고 갑종으로 입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이 아버지가 급하게 돌아와서 고향에 가보니까 유산을 좀 남겼더라. 그런데 나는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1살 때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돈 많이 가져가면 일자리 못 구한다고 3엔만 줘. 지금 화폐하고 이러면 다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가져가야 네가 가서 일자리를 찾지, 300엔 일이 많이 주면 안 된다면서, 돈의 가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안 주고요. 그 다음에 하카마를 입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하카마가 뭐냐면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일본 여러분 검도 같은 거 도복부메 아래에 이거 있죠. 검도하는 분들 도복부 아래 치마같이 생긴 있죠. 이게 이 하카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이걸 겉에 걸쳐 입는 옷인가 봐요. 이건 뭐 여성 옷이고, 제가 여러분께 요렇게 검색해 가지고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걸 입고 나가지 마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친이 살짝 아버지 모르게 이제 50엔 주고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30엔 정도 가져갔더니 결국 돈이 없어질 때까지 일자리가 안 나오다가 나중에 학과마까지 팔아가지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이제 기분이 나빴다는 건데, 아버지하고 이제 마음이 틀어져 버린 거죠. 옛날에 내가 나갔을 때 그릇이 없고, 이건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때 그러니까 부친이 사망한 이 당시에 이미 목부자 거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이미 일목산인은 일목균luc교 개발하던 1930년대에도 자기 돈으로 개발을 해요. 회사 신문사나 여기서 지원을 받지를 않고요. 이미 본인이 벌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군생활에 대한 것인데, 요건 좀 생활의 설계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일목균luc표 보면 이제 항상 예비 계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자꾸 이렇게 예측해보고 이러잖아요. 이분 책에 보면 자기는 잠들기 전에 내일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생각해 놓고 점검해 놓고 잠자리 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함께 이 부분은 같이 조금 읽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장주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긴장자에 주자 해가지고 지금은 이름이 이제 야마구치 현이 됐지만 옛날 이름은 거기가 조슈번 장주거든요. 군에 이제 인맥이 많아가지고 힘쓰면 장교가 되기 쉬웠는데, 나는 생활 설계를 군대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회를 나가겠다라고 임의 세웁니다. 제대 때 계급이 오장근무 상등병,
이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된 사람들은요 계속 군에 잡혀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그 뒤에 벌어지면서 거의 자기 또래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없을 정도로, 안 그랬겠습니까? 그 일본 2차 세계대전 중에 사람을 뭐 저쪽도 갈아 넣다시피 했으니. 그러니까 본인은 제대할 때 계급이 오장근무 상등병이 되지 않도록, 제가 뭐 검색해 보니까 우리 한 병장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그냥 에피소드니까, 그러니까 복무하는 동안 계급이 안 오르기 위해서 나름의 묘수를 씁니다. 일종의 꼼수를 씁니다. 뭐냐면 복무 성적이 나쁘게 스스로가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우리나라는 뭐 일반 병들의 경우에는 이 딱딱딱 겨울수 차면은 뭐 2등병, 1병, 상병, 병장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사고를 쳐버리면 뭐 강등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건 문제가 좀 되죠. 그러면 영창을 갔다 오거나 뭐 빨간 줄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그 근무 성적이랄까 이걸 나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군대에서 이제 외출을 나가지 않습니까? 외출을 나가면 부대 앞에 딱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녁에 6시까지는 18시까지는 귀대를 하라, 이게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대 앞까지 딱 와가지고요 6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큰 징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늦게 들어갔다 그래요. 왜? 승진을 안 하려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이 일본의 군 어떤 뭐 체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장기 복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뭔가 있었는가 봐요. 왜? 우리는 그냥 뭐 자기가 병으로 있다가 하사관 지원하거나 뭐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뭐 교육이나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그냥 만기 전역해버리잖아요. 병 끝나면 그냥 만기 전역해버리거든요. 굳이 이런 꼼수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이랬다고 원전에 나옵니다. 예, 나오니까 뭐 하는 이야기고, 그 생활의 설계입니다. 이 생애를 통한 생활의 설계, 이것이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같이 소집돼 가지고 오장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에 전사를 대부분 했다. 선생은 하사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앞부분에 조금 설명을 미리 하면서 좀 잘못했네요. 나이로 봐서는 2차 세계대전은 1940년대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그 군대 생활할 때는 1920년대라서 한 20년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오장근무 상등병이 돼가지고 계속 장기 복무로 간 게 아니라 이때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비군으로 동원이 되었다고 할까요? 하사관 정도 되면, 계급이 높으면 전쟁이 벌어지니까 나이가 뭐 30대 40대 전역자지만 예비역 중에서 다시 투입하는,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참 이야기를 제가 풀어나가기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21살에 블라디보스토크 근무를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시인들 시에 보면 우라지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한자식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기서 상등병 되지 않는 거다 여기 나옵니다.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제 이때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사할린으로 끌려간 교포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 이건 이제 조금 적고 가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내전,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가야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1917년에 우리나라 이제 1919년 우리는 기미독립운동이고요. 1917년 10월 혁명,
예, 붉은 혁명, 볼셰비키 혁명. 볼셰비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러시아의 그 저기 정당 다수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적색 혁명이 일어나죠. 뭐 근데 이거 일어나던 초기는 그 막스 레닌 이런 쪽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일목산인이 일목기능표를 개발할 때 그 자신이 이 군생활하면서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백색 내전 때 가거든요. 적백 내전 때 가서 보니까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망하는 이유에 절대적인 그 궁핍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조금 드려 나가는데, 이게 이제 혁명이 여기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 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제정 러시아는 좀 문제가 유럽의 농노제도 있잖아요. 유럽의 그 노예 농노제도가 이 시대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런 차인데, 러시아는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후까지 농노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취가 너무 심하니까 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바치고 나면 이 농노들은 거의 목숨 부지하는 정도랄까. 이제 너무 이게 착취가 심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반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면 뭐죠?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일목산인이. 그래서 자기가 조모 친정이 망하면서 시세에 대한 진술을 파악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시장. 그 다음에 하나가 보면 요겁니다. 요런 거. 근데 이 사람은 일개인이잖아요. 근데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를 치면 이제 경제신문사에서 쓰거나 마치 이제 뭐 증권회사 리서치 쪽에서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역할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도신문사에서, 미야코 신문사에서 동경도 그러잖아요. 그 동경신문사에서 시황란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개발할 때는 그 상황 부장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치면은 뭐 정권란의 시황이나 시장 부장이나 이랬겠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 투자자들이 힘들어 하니까 뭐 여기에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든지. 근데 자, 이제 이 혁명 이야기가 나오고요, 궁핍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을 가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인생 설계를 해서 이제 계급이 안 올라가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표 개발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적백 내전 보시고요. 이 적백 내전 때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적군인데, 세계적으로 뭐 영국인이,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요. 그 과거의 이전의 제정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연합군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 적백 내전이에요. 그래서 일목산인이 20살, 21살에 블라디보스톡을 간 거예요. 이건 러일 전쟁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선 별개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기 제가 이걸 찾아보면요. 적백내전 10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시작은 혁명이 일어난 1917년 10월 25일이고 실질적으로 그전 1920년으로 보지만 백군 일파인 몽골 뭐 쭉 나오고요. 여기는 그 몽골은 1921년까지 버티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임시정부가 망한 1922년 10월 25일을 최후로 본다고 돼 있죠. 그죠? 이 블라디보스톡에 갔던 지원군이 일본군이에요. 최후의 백군이 사라진 날은 1923년 6월 10월이며 일본이 북사할린에서 철수한 것은 24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무르만스크라고 옛날에 그 대한항공 카알기가 얼음 호수 위에 비상 착륙하고 하던, 그게 저기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지나서 이 북극해 쪽인데, 이 대서양은 멕시코 난류 때문에 얼지 않는 부동항이 있어요. 러시아 부동항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는 영국군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럽니다.
예, 인권이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 적백 내전에 아무튼 예, 일본이 참가했고 북사할린에서 1923년에 철수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때 일목살인 얘기가 있은 거예요. 이때. 예.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러시아가 왜 망하는지를 봤고, 망하는 이유가 극심한 빈부격차, 그것이 이제 공산화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그러면서 어쨌든 그 러시아 황제가가 쫓겨나서 거의 다 뭐 살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자기들 일본 뭐 왕조나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계속 이렇게 예, 부국 강병식으로 만들어야 나라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될 거니까, 그러자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수익을 내는 데는 정보시장이 가장 좋은데 다들 이러니까 그 버는 방법을 개발해보자.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명지신궁청사하고 이거 넘어갈게요. 제가 요렇게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세우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924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1898년생이니까 만으로는 한 26, 7에 예, 미야코 신문사, 도호 신문사입니다. 지금은 동명신문에 입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침 6시에는 회사 문이 열릴 때까지 책 읽고 기다리고, 뭐 밤에는 야간 수당 없어도 9시까지 회사 있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예, 매일 기사를 13개 정도로 썼다, 뭐 이런 것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여 년 근무하다가 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뭐 일하는 게 몸이 배해가지고 일요일날 이럴 때 회사 안 나가면 오히려 싫어한다. 일요일 경축일에 출근한다 야단 맞고 나서는 뭐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1932년에 이 정권 시황부장으로 있으면서 일목균육교 개발에 들어갑니다. 시세 전술을 파악하겠다. 자, 할머니 친정이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보고, 야, 시세란 것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되지? 그 13세의 뜻을 세웠던 것을 드디어 30대에 이제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뭘 한번 정립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문사 시장난을 충실하게 꾸며가지고 이게 아주 정확하면 독자가 늘 거 아니겠냐. 그럼 신문사에 도움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손해보고 있는 주식 투자자의 승리법을 개발해가지고 궁핍한 국민들의 자산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 자산을 이루면 사회가 안정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회가 안정이 된다. 손자대까지 5천만 원에서 1억엔 정도의 자산을 이루면 한 10만 명만 양성이 되어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또 그 근원을 돌아가 보면 이제 러시아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 내가 봤는데, 내가 20대 때 러시아에 파병 가서 보니까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러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혁명까지 일어나더라. 그런 겁니다. 7명 고용하고 4년에 걸쳐서 균형교육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교 개발 전에 시세적 리듬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좀 정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시간의 비밀 푸는데 전체 개발 기간이 2년을 소비했고, 동경대성 연인형 이게 이제 자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최고로 많은 거 연인은 3만여 명 그랬는데, 또 일목사님이 다른 원고, 뭐 본인은 논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한 2,000명 정도 나오긴다.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뭐 그 4년여 개발 기간, 길게는 한 5년 이 동안에 중간중간 이제 그 연구원 외에 7명의 연구원 외에 그 알바생을 뽑아가지고 또 그 전종무의 차트를 그리고 이러면서 최저가를 시켰다 그럽니다. 당시는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1936년 일본 이륙 사건은 일본 청년 장교들의 친위 쿠데타 사건입니다. 이게 존황 토마크랍니다. 일본 자기들로서는 천황을 올리고 막부를 친다면서 나온 건데, 요 사건 직후에 완성을 했는데, 실제 이제 신문의 시황은 35년부터 적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신동이라고 하는 종목을 분석하면서 신동전환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기사를 썼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이제 상모태락이라는 필명을 썼고요. 그 이후에 일목산이 이지목구 산징으로 바꿨다. 그래서 일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의 귀, 추나 일목 요연하다.
혹은 시설을 한눈에 딱 이렇게 바라봐서 균형을 파악하는 방법, 뭐 이런 식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가까이 오면서 이제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이제 문 열고요. 1950년 우리나라 6.25 터지면서 일본은 대바닥을 찍고 대세상승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이제 그래서 문을 닫으니까 신문사시 연구장 그만두고요. 세세 연구에 매달리고 너무 연구를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잃을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50년 무렵에 본인의 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한국의 6.25 직후에 제발 좀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3명한테 10년간은 그럼 내가 공개 안 할게 하면서 아마 좀 큰 금액을 받고 이론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 신문이나 방송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신문에 기고했던 원고들은 한 달에 평균 한 번 정도 쓰더라고요. 혹은 2번 정기적으로 기고를 해요. 그것도 제가 전부 가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워낙 뭐 잘 하니까 시시신으로도 불리고, 시황의 요코전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천하장사죠. 일본 서모 씨름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요. 천하장사죠. 그래서 이제 1969년부터 책으로 쓰기 시작했고, 1982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81년까지 책을 씁니다. 그게 7권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목산인 생애를 말씀을 드렸고, 일본 갔을 때 뭐 가족분들 만나가지고 여기 보면 일목산인 며느님하고 손자 일목산인 3세입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뭐 일목산인 3세 강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뭐 몇 번 만나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홈마문에 있사고요. 뭐 일목산인 이분입니다. 일목산인인데 가서 뭐 어릴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좀 보여주길래 뭐 사진에 담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뭐 일목산인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일목산인이 이건 일목산인 산소는 요코하마에 있고요. 가미오카역 인근 히노부지라고 하는 요지에 있고요. 일목산인 생전에 기거하던 곳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안 보이네요. 동촌산시라고 여기거든요. 우리 서울에서 뭐 위쪽으로는 의정부, 아래쪽으로는 안양, 과천, 뭐 부천, 인천 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일본 동경시가 여기 있으면 그 위쪽에서 이쪽으로 가보면 동춘산시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목산인 생전에 기거하던 곳이라서 제가 여기는 굳이 안 밝힙니다만은 제가 구글 위성사진으로 거기 건물도 찾아보고 스트리트 뷰로 거기까지 봤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요. 일본을 제가 총 한 8번 정도 갔는데 여기까지 갈까 하다가 뭐 그 일목산인 그 가족분들이지 않습니까? 며느님하고 손자 만나고 물어보고 이게 지금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간 김에 여기를 가보려고 했거든요. 가보려고 했는데 가보지를 않고 구글 신의 도움을 받아서 구글 어스로도 보고 스트리트 뷰로도 보고 해서 뭐 여기가 어딘지 건물이 어딘지는 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일목산인 생전에 기거하던 곳이고요. 사망 후에는 요코하마에 지금 가족 장지에 뭐 영면해 있습니다. 여기가 이분들 이제 같이 갔던 우리 일목교nika 원전 배우던 분들인데 일목산인 산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뭐 초상권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썸네일 정도 작은 사진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이는 그때 가가지고 뭐 가서 몇 번 만났는데요. 그때 뭐 담소 나누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일목산 인생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조금 더 깊은 다른 이야기들, 또 시장에 대한 일목산인의 관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